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폭풍이 몰아친 느낌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8월에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고 또 재판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고 거기다 이제 뭐 내부 문건 나오고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취재해서 막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 소장님? 일단은 전재수 의원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재수 의원 측은 좀 상황이 되게 멘붕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전재수 의원은 지금 조목조목 다 결단코 절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를 좀 얘기를 하면 뭐가 좀 반박되는 것이 계속 나오고 멘붕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를 본인들도 잘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18년이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보좌진들 일정까지도 다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예. 처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곧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 통해서. 예. 그때 되치기 당하지 않고 반박당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지금 따져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제도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고 일단은 전재수 의원이 내년 과연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뭐 좀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에 몰린 거 아니냐? 소문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 저 여기서 뭐 처음 명태균 얘기를 하고 예. 김건희 얘기했을 때 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막 소문이 많다 막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진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단히 좀 많은 말들이 좀 많이 있고 전재수 의원과 통일교를 연결시켜준 또 핵심 키포인트 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곧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 측에선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예. 넘어갈지 예. 아니면은 그냥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예. 반박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중앙일보가 일면에 실은 기사가 사진이 하나 있었죠.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재수 의원이 한학자 총재, 통일교 총재가 쓴 책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요 사진에 지금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 저도 얼굴은 잘 키포인트맨이? 몰라요. 얼굴은 모르고 박모 목사인데 박모 목사라고 네. 통일교 재단의 부산 쪽에서 활동하는 목사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어디 강원도로 좀 피신해가 있는 것 같아요. 키포인트맨이 있다, 키맨이 있다. 그분이 이제 다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통일교랑 전재수 의원하고 통일교랑 뭐 누구 의원하고 누구 민주당 의원하고? 뭐 분들하고. 아. 그래서 어제 뭐 중앙일보 오늘도 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분이 그분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키맨, 그 목사, 박모 목사가 저 책 사진에 등장하는 블러 처리된 인물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고 네. 전재수 의원은 저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에 형님 누님들이 와서 뭐 사진 찍자고 하면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냥 그런 의미의 사진이었다. 근데 저도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전재수 의원 좋아하고요. 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나갔으면 좋겠고 이 정치적 어려운 파고를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형님 오빠 이걸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통일교가 다른 국민들에게 주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정교 있잖아요. 기독교 뭐 조계종 뭐 이런 쪽에 천주교 신자잖아요, 본인이. 예. 거기서 약간은 좀 다른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에 대한 책을 들고 한다라는 거는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대단히 조심스러워했어야 돼요. 보좌진은 저거 100% 말렸어야 돼요. 그렇지만 뭐 접촉했다고 해서 그게 다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접촉했다는 인사들, 뭐 경배를 했다는 인사들은 여야 막론하고 최소 16명이라고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여든 야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전재수 의원은 금품은 결단코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8월 진술, 그러니까 최근 진술 말고 8월 진술을 보면 금품을 건넸다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상반된 거 양쪽의 주장이 이런 상황이 김준일 평론가.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경찰은 일단 압수수색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 것 같긴 하거든요. 장성철 소장님이 전재수 의원 응원하고 네. 부산시장 출마해야 된다 하는 게 뭐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평론한 거를 보면은 다 예단과 억측과 막 이런 게 다 지금 섞여 있다. 근데 정치적으로 뭐 평가를 할 수는 있죠. 뭐 통일교 사람 만나는 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통일교 인사들과 접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난 것만 가지고 네. 뭐 책을 들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거는 수사를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인제 기사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그 KBS가 지금 보도를 한 건데 특별보고 한학자 특별보고라고 하죠. 네. 거기에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적혀 있는데 TM 일정 전재수 국회의원 이렇게 써 있어요. TM이 뭐예요? 트루 마더. 아, 참 어머니. 참어머니. 예. 한학자 총재. 예, TM이에요. 그러니까 뭐 V0, V1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제 트루 마더를 만나 가지고 이 전재수 의원이 뭐 경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만났다라는 게 너무 정황이 있고 그 보름 전에 2018년 12월 27일에 전재수 미팅 이것도 다 적혀 있으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는 이 즈음에 지금 돈이 갔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영호는 사실 이때는 자기가 직접 돈을 건넨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사무총장이었고 그때는 이모 부회장이 예. 이런 지금 윤영호가 최근에 했던 세계본부장의 역할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사람이 이모 부회장 네. 이 사람이 이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이 어떻게 나오냐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게 하고 뭐 이제 전재수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을 했어요. 뭐 의령에서 그 통일교 행사가 600명 행사 있을 때 나는 의령에서 벌초했다. 네, 한겨레가 이제 보도를 한 거를 보면은 그때 부산에서 식당에서 결제한 내용이 나오니까 물론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뭐 부산에 또 가가지고 뭐 식당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정말로 그 해명이 다 맞는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사를 좀 더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예. 그 수사가 경찰 수사로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특검을 띄울 것이냐 통일교 특검을 띄울 것이냐 요 부분인데 아까 뭐 박주민 의원하고도 제가 길게 이 부분 가지고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통일교 특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특검 있잖아요. 그 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저 최혜병 특검 합쳐서 2차 특검 하자는 두 특검 중에 하나가 뜬다면 뭐가 뜰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뜰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안 뜰 것이냐? 뭐라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지자들이 워낙 네. 2차 특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추진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보적이거나 좀 부정적입니다. 그 2차 특검의 종합 특검에 대해서 전에도 왜 한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라는 제도는 특별한 사건의 특정한 기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한 특검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럼요. 예, 그런가? 이제 뭐 그렇게 관례적으로 부르기는 했지만은 드루킹 특검 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한 건데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하겠다. 하지만 네. 이제 국민들이 양해를 한 거죠. 사실 네, 이게 네.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특별하게 뭔가를 하려는 이런 뭐 불법적인 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의 법과 일상의 제도로 이거를 극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마쳤으면은 사실은 경찰에 이첩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사 기관과 그리고 이제 법으로 이거를 재단하는 것도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도 저는 좀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유보적인 게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제도. 맞지,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그게 이제 내란을 극복하는 거의 취지고 또 하나는 2차 특검을 했는데 다 마무리가 안 돼요. 3차 특검 할 건가요? 가야죠. 4차 특검 할 건가요? 오, 저는 수사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에다 이첩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김건희 수사는 저는 정권 내내 5년 동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계속 뭐가 나오니까. 근데 이거 6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6개월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거 안 되면 또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오히려 경찰에 맡기는 게 낫다. 통일교 예. 특검을 받을 수 없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 봐야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라면 똑같은 논리로 이 미진한 것들에 대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의 미진한 것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하는 걸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통일교 특검을 안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네. 옛날 드루킹 특검의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경찰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 논리들이 서로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도 어제 종합 수사 결과 발표했지만은 네. 경찰이 거의 다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경찰의 특별수사단이 파견 나갔거든요. 네, 여기로. 예, 거기에서 안보수사과가 경찰이 CCTV
대통령실 CCTV 확보해가지고 그 국무위원들 한 거 이거 경찰이 다 했고요. 그리고 비화폰 서버 확보한 것도 중대범죄수사과 경찰들이 가가지고 비화폰 서버 이거 보안 서버가 따로 있다라는 것도 밝혀내가지고 이것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면은 수사를 못하고 특검에 파견 나와야지만 수사를 잘할 수 있냐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이건 정치적 논리인데 이 특검을 종합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도 안 받을 논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받으려면은 다 하든지 아니면 다 안 뜨면 하든지. 같이 뜨고 예. 안 뜨면 같이 안 뜨는 거지 선택적 특검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여론의 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 소장님 예.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할 것 같아요. 제2차 특검은. 하나만? 무조건.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음. 그 특검 프레임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정말 나쁜 정당,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정당. 거기다 장동윤 대표 계속 이제 말실수해주면 지방선거 유력에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차 특검을 해야 돼라는 명분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그것조차 국민들에게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해괴망측한 일들 다 상기시켜 줄 수 있으니까 내년 지방선거용으로라도 계속 주장을 하고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가수사본부, 경찰 믿어보고 일단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가수사본부장 되게 유능한 사람이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한 상황이고 또한 여러 가지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간 것도 경찰이 지금 수사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 좀 지켜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뜨면 같이 뜨고 못 뜨면 같이 못 뜨는 거다. 두 분 다 똑같은 생각하시네요. 지금 본방송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나요? 점점 저희 본방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 지금 밀리고 있어. 한 달 저도 전부터 이게 안타깝습니다.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길해요. 오건영 단장님 가셨나요? 이제 보지도 않고 가시는구나. 자, 양당 내부 이슈는 댓글쇼로 좀 돌리고 본방송에서는 어제 내란 특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가 짤막하게 인상평 듣고 가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어제 쭉 조사 결과 듣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뭐 이 얘기를 한 거가 개헌 끝나고 나서 부부싸움 대판했다는 거요? 생각한 게 많이 있었는데 계획한 게 있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여사님께서는 도대체 뭘 계획하셨고 어떤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다 가르마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국민의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계엄에 연루된 거를 찾지 못했다. 근데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건희가 이거는 다 했을 거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된다. 자, 예. 장승철 소장님? 너무 거창한 계획과 음모가 있다라는 식으로 특검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똑똑하거나 치밀하거나 계획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갑작스럽게 불장난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뭐 저희 댓글쇼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너무 좀 거창하게 스토리를 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오히려 또 그렇게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3년 10월부터 본격 준비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거창해 보인다? 뭐 그 이야기 댓글쇼에서 풀죠.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